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보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물가 상승 속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 착한 가게들이 많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는 건 내년 1월 1일. 자치단체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부금의 30% 수준으로 되돌려줄 답례품을 꾸리느라 정신없습니다. 신안군은 다양한 농수특산품을 비롯해 리조트 숙박권, 관광권, 심지어 벌초 대행 서비스까지 답례품으로 준비 중입니다. 섬마다 특색 있는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흑산 홍어, 그리고 전복, 우럭, 민어, 광어, 천일염. 농수특산품이 마땅치 않은 목포시는 관광과 수산 1번지를 앞세워 답례품을 준비 중입니다. 김 등 목포에서 가공된 식품과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는 어떤 관광 상품권이나 또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같은 이런 또 좋은 상품들을 목록을 개발을 해서 우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여수시 등 전남 4개 시군은 아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응하는 별도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어려운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결같이 준비에 나섰지만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도시민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이고 제도 명칭과 달리 고향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향한 기부 역시 가능해 사실상 단순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한 답례품 쇼핑에 그칠 가능성도 큽니다. 서로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제도는 똑같기 때문에 특색 있는 답례품 싸움이라고 생각. 출향민이 고향에 애착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타 지역 향후회 등을 향한 적극 홍보 행위는 금지돼 있는 것. 관할 이외 다른 지역에 집중될 광고나 홍보 예산에 비해 기부 금액이 미미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점. 무엇보다 빈익빈 부익부, 시군별로 천차만별일지 모를 기부금 규모 양극화 가능성은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순천시 별량면 장산마을 앞 갯벌. 갈대와 칠면초 너머로 짱뚱어와 개들이 가득하고 새들도 연신 날아듭니다. 지금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갯벌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닥이 딱딱한 폐염전이었습니다. 순천시가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31헥타르 면적의 첫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까지 사후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염전의 바닥을 정비하고 바닷물의 흐름을 자연 상태로 되돌려 놨습니다. 지금은 오염지 표정이 사라지고 바깥쪽과 지금 현재 순천만과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생물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순천만의 상징 S자 수로가 시작되는 화포 앞바다에서 두 번째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굴이 달라붙게 인위적으로 빠뜨려 놓은 폐 타이어를 건져내 물기를 터주고 뻘층을 정화시킨 다음 꼬막 종폐도 뿌릴 예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70억 원이 투입되고 이후 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이처럼 이미 사업을 마친 장산에 이어 화포 해역이 끝나면 거차 앞바다의 폐염전도 갯벌로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별량 동속마을과 해령 농주마을 앞바다도 갯벌 복원 대상 지역입니다. 순천시의 이 같은 계획은 순천만의 갯벌이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생태수도 순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갯벌 그러면은 버려진 땅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갯벌의 생산력이 지금 매립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갯벌을 복원하고 갯벌을 지키고 살려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신덕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에서 바다 건너편 남해 서면까지 해저 터널이 연결됩니다. 해저 터널 5.9km 구간을 포함해 접속 도로까지 전체 7.4km 구간의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며 두 지역 간 거리는 기존 1시간 20여 분에서 10여 분가량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해저 터널의 개설을 반기는 것은 여수시나 남해군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진주 사천의 50만 경제권과 여수 순천 광양의 70만 경제권이 이어지는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 여수는 국도 77호선의 미개통 구간을 개설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관광 목적일 수도 있고요. 산업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지역 간의 이동 그런 목적도 있고요. 문제는 시공사 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조달청 입찰에서 응찰업체가 한 곳에 그치면서 결국 유찰됐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7일부터 입찰 재공고에 들어갔지만 아직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업계 내에서는 여수 남해 간 해저 터널 공사를 위한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 적용된 6,800억여 원의 사업비로는 재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응찰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 초까지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게 되면 바로 실시 설계 착수해 내년 하반기쯤에 첫 삽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돼야 그 시공사 입찰자가 결정이 되고요. 거기서 6개월을 시의 설계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해저 터널은 당초 계획보다 1년여가 늦어진 오는 2031년 개통이 불가피합니다. 1998년 남양권 관광벨트 한려대교 건설 사업 계획으로 처음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해저 터널이란 대안으로 국가계획으로까지 확정된 여수 남해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이번 입찰에서 시행 주체를 찾아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솟아오른 두 봉분이 태양광 패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존의 묘지와 통하던 진입로도 안쪽까지 들어선 태양광 패널이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현행법상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때 묘지와 이격거리를 두거나 인근 묘지 주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순천시가 토지 주인의 신청대로 묘지 옆에 설치 허가를 내준 겁니다. 부모의 묘지 앞까지 들어선 태양광 패널 앞에서 아들인 박대순 씨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이가 몰래 이렇게 만드는데 어느 자식이 보다도 땅을 주고 황옥으로 목구멍에서 피가 납니다. 이거. 분쟁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와 마을 사이의 최소 직선 거리는 295m로 의무 거리 기준인 300m를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순천시가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허가 당시 해당 부지가 직선거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다고 해명하면서도 이후 사업자가 300m 이격 조건에 맞춰 부지 면적을 축소시켜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박 씨는 부당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m를 쉽게 해서 축소를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데 지금 이 법의 신법은 500m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를 하고 계속 위법을 하고 있다는 거지. 한편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 조사에 나섰던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이격거리 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MBC가 확보한 12대 전남도의회 61명의 최초 겸직 현황 신고서입니다. 이현창 도의원은 건설업체 부장을 맡고 있고 연 2천여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최근 게시한 겸직 현황에는 이 의원의 겸직 사실이 빠졌습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안전건설 소방위원회로 정해진 뒤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해 건설사를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임위 어디 배정될지 몰라서 주춤하고 있었는데 안건설로 배정된 다음에 바로 준비를 했었고. 해남군의회에서도 겸직 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줄줄이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거나 겸직하는 직위에서 물러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그 개인 업무하고 이렇게 중복될 수 있으니 이게 저촉 사유가 돼서 그래서 바꾸시는 걸로 권유를 드린 거죠. 겸직 현황 공개는 선출직 지방의원들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겸직 현황 공개 수준은 제각각입니다. 전남도 의회와 무안군 의회는 겸직 중인 의원들의 직위만 형식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보수 수령 여부는 물론 보수 액수까지 공개하는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똑같은 지방자치법을 근거 삼아 겸직 현황을 공개하는데 지방의회별로 고무줄 잣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보수 부분은 이번 공개 사항에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정보 공개 요청이 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지나도록 아직까지 겸직 신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들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47년째 목포 원도심을 지키고 있는 세탁소입니다. 신영선 씨의 세탁소에서는 넥타이 세탁비가 단돈 1,000원이고 와이셔츠는 3,000원을 받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밀려 올해 초 세탁비를 올리기도 했지만 이내 30%가량 다시 낮춰버렸습니다. 힘든 시대를 함께 사는 이웃들 때문입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 그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내가 좀 봉사하고 내 소득을 좀 덜 하면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이 식당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문전성시입니다. 식재료 가격 압박 때문에 7월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가격이 백반 한 상에 6,000원입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는 동안 단돈 5,000원짜리 백반을 팔아온 따뜻한 인심으로 착한 가격 가게 팻말도 생겼습니다. 단돈 6,000원이면 나물을 곁들인 식사를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님들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그냥 할랍니다. 대신에 물가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면은 다시 1,000원 내릴 거예요. 그릇이 넘치도록 담긴 죽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골 손님을 붙잡는 비결입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왔던 가게는 딸의 손을 잡고 다시 와도 저렴하고 푸짐합니다. 10,000원이 못된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물가는 하늘까지 오를 기세인데도 변함없는 가격으로 이웃들 곁을 따뜻하게 지키고 있는 착한 가격 가게는 전남에만 368곳이 영업 중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